자, 이번 작품은 여러분들 서정주의 귀척도입니다. 귀척도. 자, 귀척도는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알겠지만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별의 노래야. 자, 좀 전에 공부했던 여러분들 서경별곡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이 작품도 이별인데 이 이별은 일종의 뭐라고 쓰냐면 사별의 개념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사별이라는 건 죽음을 통한 이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봅시다. 눈물 아롱아롱. 눈물이 났죠. 뭘로 인해서? 이별로 인해서. 자, 그게 어떻게 맺혔는지가 아롱아롱. 자, 뭐가 나타났습니까? 유태어가 나타나 있죠.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울다는 청각적 이미지지만 이때는 모습을 통해서 시각화시켜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는 모습이. 자, 필이 불고 간 님의 밟으신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님이 지금 뭐 했어? 여기 보면 가신 님이야. 그냥 님이 아니고 어떤 님? 가셨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이별의 상황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자, 흰옷 여미며 가시온님. 자, 이때 일반적으로 흰 옷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로 따진다면 소복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별은 이별인데 어떤 이별이다? 죽음의 이별이다 라는 시어를 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다시는 오지 못하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못하는 어떤 화촉 산만리 반복해놨죠. 어디를 드러내는가? 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별을 통해서는 지금 뭐야? 화자의 이별의 상황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뭐 했다? 죽었다. 저승으로 갔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신이나 삼아줄 걸 이렇게 볼 수 있지. 뭐뭐 해줄 걸 이 말은 뭐야? 뭐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서 담겨진 정서는 뭐냐면 아쉬움의 정서입니다. 아쉬움. 신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사람이 죽으면 신을 만들어주거나 신을 주거나 저승길에 가야 되니까 돈을 주거나 노잣돈을 주거나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슬픈 사연의 우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뚜리.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슬픈 사연이 신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슬픈 사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님과 이별하는 사연이 슬픈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시행의 겹침이라고 합니다. 겹침. 시행의 겹침은 기본적으로 중의성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놓고 해석할 거냐 아니면 아래쪽에 놓고 해석할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뚜리. 요 메뚜리가 바로 뭐야? 신, 집신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담겨져 있어?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 머리털을 잘라서 님의 신발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작품들 서경별곡에 보면 봐봐. 전통적 이별의 자세가 바로 뭐냐? 이거 남겨졌잖아. 전통적 이별의 정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뭐가 남겨져 있냐면 희생적 태도야. 자기 거 잘라서 떠나는 님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또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더 한다면 이거야. 슬픈 사연의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뚜리를 신으로 만들어줄 걸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얘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지. 여기 서술어가 제일 뒤에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가고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 뭐가 쓰였다? 도치가 쓰였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표현법은 도치법도 있어요. 도치법도. 그래서 이연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화자의 기본 정서는 뭐야?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후회란 말이야. 후회. 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떠나는 힘에 대해서 자기 걸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전통적으로 뭐가 담겨져 있다? 이별의 정한이 담겨져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되나요? 그 다음 갑시다. 자,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에 목이 젖은 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왜 지쳤어? 울다가 지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친 건 지금 현재 이별한 화자의 상태,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너무 울어서 지친 거죠. 자, 은하물에 목이 젖은 새. 지금 새가 나와 있습니다. 차마 아니 솟는 가락이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이때 운다는 감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얘는 청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울다라는 감정을 표출해놨단 말이죠. 감정이 직접적으로 노출됐는데 새를 통해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뭐를 드러냈다? 슬픔의 정서를 드러냈다 라고 볼 수 있지. 왜 슬픈 거냐?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시
가신 님, 홀로 갔기 때문에 나를 남겨두고 홀로 떠났다는 거지. 어디로? 하늘로, 저승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별의 정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슬픔의 감정을 뭐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 이입해서 드러냈다 라는 게 사면에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대비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봅시다. 시는 자유시, 서정시,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작품들은 다 서정시입니다. 다 서정시예요. 자, 비극적이지, 애상적, 슬퍼, 전통적. 아까 왜 전통적 이별은 뭐라고 했지? 떠나는 임을 위해서 자기를 뭐하는 게 전통적 이별이라고 했지? 그렇죠, 희생하는 거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불교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여성적이고 애상적인 어조, 그 다음에 회한의 어린 어조, 귀촉도가 제재고요. 사별한 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냥 이별한 게 아니고 뭐 했어? 죽음을 통한 이별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 정서는 그리움의 정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작품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귀촉도 설화를 차용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에서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귀촉도라는 걸 통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의태어는 아까 뭐가 나와있지? 아롱아롱이지. 뭐가? 눈물이 아롱아롱 맺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애절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도치법은 아까 몇 연에 쓰였어요? 2연에 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7호조의 삼음고의 운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도 뭐의 성격이냐? 민요적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작품으로 따진다면 뭐랑 똑같아? 산도화랑 똑같죠? 그런 기본적인 정서. 뭐가 율격적으로 본다면 민요적인 노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 됐죠? 그 다음 갈게요. 실자임 첫 번째 이런 쪽에서는 님의 죽음이지. 다하지 못한 님에 대한 회한. 회한이란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후회라고 보면 돼. 이 후회는 바로 뭐야? 안타까움이지.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런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뭐가 있냐면 황진이 시조가 보면, 황진이 시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후회하는 정서들. 보내고 그리는 적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러한 정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슬픔의 정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현재지.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 현재로 나눠지면서 애절한 사랑, 슬픔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의 전체적인 짜임 구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의되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시어적음이 서역, 파촉은 죽음의 세계.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되겠어? 저승이 되겠지. 산만리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화자와 님의 정서적 거리감이야. 정서적, 실제적 거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말하는 건 정서적이다라는 건 다른 말로 반대로 실제적, 또 무슨 말? 물리적 이런 뜻이야.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정서, 심리적. 이때 정서적이라는 다른 말로 고치면 심리적 거리감이야. 왜? 다가갈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육날 메뚜리는 화자에 대한 님의 사랑의 형상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보통 이런 게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진달래꽃에 해당되는 거거든. 왜? 진달래꽃을 따다가 떠나는 님 앞에 뿌리겠다라는 거지. 그걸 밟고 가라고 해놨으니까 희생적인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머리털은 화자의 분신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은하물은 화자와 님 사이의 단절적 공간인데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보통 은하수 하면 하늘에 있는 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요. 은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견우와 직녀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 교원가에서도 은하수가 나온단 말이지. 장애물이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알아놓는 게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귀촉도의 의미. 자, 귀촉도의 의미. 나라를 빼앗긴 뒤 총나라를 그리워하다가 한임에서 죽은 명제의 환생이다라는 거니까 과거의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님의 죽음에 대한 처절하게 울기 때문에 화자의 슬픔의 정서가 이입된 화자의 신분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지. 분신과도 같다. 자, 화자와 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가면 자, 귀촉도의 전통성은 아까 뭐야?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전통적인 형태는 뭐에서 찾아야 되냐면 한의 형태를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어. 이별의 슬픔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형태의 작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심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지. 문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단계 문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봐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연관된 작품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결국은 문학 성적을 만드는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감, 아까 이야기했지. 이 거리감은 무슨 거리감이라고 했죠? 물리적 거리감이 아니라 실제적 거리감이 아니라 어떠한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심리적. 자, 관습적 소재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이거 흰 옷깃은 뭘 상징한다? 죽음. 우리나라의 귀신들은 흰 옷을 소복을 입고 나타난단 말이야.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저승을 나타내는 거고 음장도는 정절. 그러니까 화자가 여성의 화자를 취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잖아. 그다음에 귀촉도는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갑시다.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봅시다. 감정이입은 우리 작품에서는 지금 뭐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 감정을 이입해놨는데 화자의 정서를 사용물을 통해서 풀어넣는 방법인데 대상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성립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에 반해 객관적 상관물은 시에서 화자가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헌하는 사물로서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거나 전이하여 드러내는 역할이야. 전이라는 건 뭐야? 일종의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형해서 전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객관적 상관물인데 이 객관적 상관물은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동일하거나 뭐 할 수도 있냐면 대조될 수도 있어요. 이 요소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을 간접적 제시, 전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이입은 뭐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목이 젖은 새, 피에 취한 새는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했다라고 해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감정이입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여러분들 어디에서? 귀촉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정리할 수 있고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성적과 직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